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론조사, 그러니까 지난 11월 5일 날 경선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된 여론조사, 3개 기관의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번 이제 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윤석열 주인공이니까요. 그 다음에 김종인, 이준석 이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분 중에 하나가 홍준표입니다.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입장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떠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가장 당면한 과제가 이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지금 온갖 관심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갈등 소지가 있는데, 과연 이 갈등, 사람이 사는데 조직이 있는 한, 사람이 있는 한 항상 갈등은 있어요. 차이는 뭐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마음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조직의 역량이 차이가 나고 사람의 수준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은 더군다나 지금 내년에 정권교체를 해야 되는, 즉 정권교체를 이뤄야 되는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보다 나은 최선의 길을 찾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충분히 저는 일단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이 입장의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요, 이 누가 기선을 잘 파느냐, 누가 앞으로 정권기가 됐을 때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고, 그래서 누가 더 파일을 많이 만들어내느냐, 이거를 우리 국민한테 인정을 받으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오늘 입장들이 쭉 나왔어요, 지금 방금. 그래서 이거를 모아서 정리해 드리고, 우선요, 지금 방금 나와 있는 제일 따끈따끈한 여론조사가요, SBS 여론조사입니다. 이 SBS는 넥스트 리서치가 지난 11월 6일하고 7일에 걸쳐서 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요, 비록 구색을 갖췄어요. 무선은 86, 유선은 14%입니다. 응답률이 21.1%인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재명과 그 다음에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이 다자 대결을 했고, 지지도하고요, 당선 가능성 두 개를 다 봤는데, 이 지지도에 있어서는 윤석열 총장이 4%가 앞섭니다. 34.7대 이재명이가 30.7이에요. 나머지 군소주자들을 보면 안철수가 1등입니다. 4.9, 그 다음에 심상정이 3.0, 그 다음에 김동연이가 0.9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차범위 안에서 4% 정도로 리드하고, 대신에 그러면은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가 관계없이 당신은 누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또 물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 차이로 지지도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앞섰잖아요, 후보가. 그런데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는 거꾸로 또 이재명이가 딱 4%가 앞서요. 그래서 44.4, 40.9, 그 다음에 안철수가 0.8, 심상정 0.4, 그리고 김동연이가 0.3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왜 이러한 차이가 날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여당이 지금 온갖 이상한 일을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가만히 있겠느냐, 지게 수중에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할 것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이제 SBS 여론조사는 이걸로 마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하냐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에 의뢰해서 11월 6일하고 7일 똑같은 날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그러니까 입소스 여기서는요, 윤석열 총장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지지율이 42.3%, 이재명은 34.5%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 8% 정도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안철수 7.4, 그 다음에 심상정이 5.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군소주자들이 어느 쪽으로 단일화를 해서 양자 대결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지지도가 47.6대 40.0으로 약 7% 정도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자 대결을 때든지 양자 대결을 때든지 비슷하게 이 입소스에 의뢰한 입소스가 조사한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이 조사 결과에서는 한 8% 정도로 윤석열 총장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한 8% 정도 국민의힘이 앞서요. 여기에서는.
42.1대 34.4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좀 연령별로 볼 때요. 60대에서가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65.8대 23.7입니다. 예. 그리고 과연 이제 투표를 꼭 할 거냐? 이 투표를 하겠다는 의지가 말이죠. 야, 이거 어마어마해요. 60대 이상의 경우에는요. 90.1%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0대가 66.2%나 돼요. 20대의 불만율 높지 않습니까? 20대는 지금 현재 작년 가을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대의 66.2%도 60대 이상의 90.1%와 같은 심판 성격의 투표를 지금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입소스든 아니면 넥스 리서치든 간에 굉장히 유력한 여론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 나름대로의 여론조사 능력과 그 다음에 이 객관성이 조금은 다른 친여 성향이 강한 그런 여론조사 기관보다도 우리가 참고하기에는 더 유력한 그 다음에 그런 이 데이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론조사 기관은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앞에 한국경제신문하고요. SBS는 똑같이 11월 6, 7 이틀인데요. 이 KSOI 즉 TBS가 의뢰한 거잖아요. 이거는 11월 5, 6 이틀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이틀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윤석열은 43.0%, 그리고 이재명이 31.2%, 그 다음에 안철수가 4.7, 심상정 3.7, 그 다음에 김동연이가 1.4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공통점이 있어요. 무조건하고 1등은 윤석열, 그리고 짧게는 4%포인트 차이에서부터 한 8% 정도 차이로 1등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3등 군소 후보 중에서는 안철수가 1등이라고 하는 점인데,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요, 이 여론조사, 바로 KSOI에서는 4.7이 나왔잖아요. 자, 4.7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입소스에서는 7.4가 나왔어요. 입소스에서는 7.4. 그리고 SBS는 또 4.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5%에서 한 8%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5%에서 8%인데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입소수의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8% 정도 앞서요. 그리고 이 KSOI의 경우에는 한 여기서도 8% 정도 앞서요. 그리고 SBS만 4% 정도 앞서요. 이 얘기는 좀 불안하잖아요. 결국 이 표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 누가 가지고 갑니까? 바로 안철수 대표가 지금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를 완전히 내팽개치겠다고 하는 이준석, 그 다음에 김종인, 이분들의 전략적 판단은 아주 잘못됐다.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오잖아요.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제 저녁 때 나온 보도 내용인데 PNR 이 리포트를 보면 말이죠. 이 리포트도 지난 11월 5, 6일 날 조사한 내용이에요. 이걸 보면 윤석열이 여기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왔어요. 45.8대 이재명이가 30.3%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말이죠. 안철수가 얼마 나왔냐면 4.7%가 나오고 심상정이는 3.2가 나오고 김동연은 0.9가 나왔어요. 여기에서도 4.7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니멈 4.7에서부터 8%까지 나와요. 지금. 그리고 이 국민의힘 경선이 있기 전에는 어느 여론조사 기관을 보면 한 15%까지 육박해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15% 딱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지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4개 여론조사 기관들을 쭉 보면 2개는 11월 5, 6일이고요. 2개는 11월 6, 7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여론조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왜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쪽으로 편입시키는 모두의 전략적 판단과 그리고 전략적인 대안 그리고 전략 구사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여기서 읽을 수 있다. 이 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정권 교체를 기하하는데 그러한 중요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특정 후보를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좋아하죠. 예. 뭐 이제는 이제 우리 야권의 경우에는 이제 정해졌으니까 윤석열 후보밖에는 없다. 이런 판단으로 쭉 방송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제는 안철수까지는 우리가 끼어 안 해야 되겠고, 김동연은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야권 선수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쪽에도 이렇게 좀 은밀하게 좀 마음이 기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김동연 이 정체성은요, 제가 판단을 내리기 좀 어렵지만은 일단 반반 정도로 가지고 있어 갖고, 나쁘게 얘기하면 기회주의적인 성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좋게 얘기하면 그만큼 고민이 많은 사람 같고, 저도 헷갈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입소스 조사, 한국경제신문에서요. 경제운영 리더십은 이재명 선호도가 윤석열보다 9% 이상 높게 나오고 있고요. 재난지원금은 10명 중에 5명이 반대하고 있고 3명이 선별 지원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요. 조금 전에 홍준표 후보 캠프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말이죠. 상당히 또 의미 있는 나름대로 발언하고 아주 짧게 행사를 마쳤어요. 그래서 오늘 이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단식에서 우리 후보가 됐지만은 마이크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향후 꾸려질 당선 대회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 중에는요. 2002년도 대선에서 아들 병역 논란이 불거진 이해창 후보를 언급하면서요. 불법은 아니지만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대선에서도 연단에서 본인은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마이크 잡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전당대회 석사에서 나는 분명히 내 생각을 얘기했다.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백의종군하는 것과 원팀 정신을 주장한 것과는 별개다. 그래서 평당으로서의 역할만 하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비리 대선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 둘을 다 비리 후보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당신만으로는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 지금부터 양 진영에서 네거티브만 난무하는 대선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97년도 대선 때 제기된 DJ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670억 원 규모의 비자금 의혹을 예로 들으면서 이번 대선과 비교했어요. 그러면서요. DJ 비자금 사건에서 정치 자금을 준 사람들은 피해자라기보다는 DJ를 좋아해서 정치자금을 준 사람들이다. 이번 대선에서의 비리 의혹은 피해자가 서로 많은 민생 사건이다. 이렇게 차이점을 지적하면서요. 아마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할 것이며 대선이 끝나도 지는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의 만난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만난다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고집이 보통 센 사람이 아니다. 뭐 홍준표 후보 고집 세죠. 그래서 독고다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또 내 고집까지 얘기하면서 윤 후보하고는 전혀 만날 생각이 없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20대 30대 세대의 탈당 현상과 관련해서는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청년과 어울리고 몇 사람 등용하고 같이 사진 찍고 쇼한다고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다. 아주 개성 강한 집단이다. 그리고 지지해준 당원들에 대해서는요. 열광하고 지지해줬는데 경선에서 실패를 하게 돼서 거듭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이렇게 미안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지지층이었던 20대 30대 청년 약 50여 명이 여의도 캠프 사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청년들은요. 어게인 JP 사랑합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건물 밖까지 쭉 이어져서 홍 후보 나가는 길을 배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최재형, 안상수 이런 분들도 참석했고 오늘 배현진 최고위원은요. 윤석열 총장이 주재하는 첫 번째 최고회의인데도 불구하고 이 최고위원회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오늘 캠프 해단식에 참석해서 또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행사에서요. 지지자들은 여전히 무대홍, 즉 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야 이 연호를 했고요. 홍 의원은 패자는 조용히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간단한 발언을 마친 뒤에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홍준표 의원은요. 비리 혐의자끼리 대결하는 비상식 대선이 돼서 참으로 안타깝다. 차기 대선판이 석양의 무법자처럼 돼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이재명, 그 다음에 윤석열 둘 다 노리고 있는 그런 발언이죠. 그러면서 두 분 중 지면 한 사람은 감옥 가야 되는 처절한 대선이고 이전 투 대선에서 부디 살아남는 대선이 되도록 부탁드린다. 이게 SNS의 입장문이었는데요. 이 입장과 같은 선상에서의
의견을 오늘 이 캠프 해단식에서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아쉬움도 많이 있겠지만은 여전히 내가 고집이 센 사람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의 러브콜을 완전히 외면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오늘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고 당 최고위원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과 당 중심의 선거운동 국정운영을 일성으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 하면 제로선의 정치 신인인데 안정감이 있고 당 운영의 밑그림을 제시함으로써 주도권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당 지도부와 그리고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환영을 했고, 이준석 대표는 2개의 비단 주머니를 선물로 준비했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선 승리의 마음을 담아라는 리본이 달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요, 최고위 인사말에서 선거가 특정 캠프의 선거가 되어버리면 집권 후에도 그것이 유사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의 금강팀, 광흥창 팀으로 대변된 측근그룹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어서 경선은 캠프 중심으로 하더라도 대선은 우리 당이 중심이 되고 당 밖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외연을 확장하고 지지 기반과 생각을 덮일 수 있는 선거운동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선대위 인선을 둘러싼 당 안팎의 잡음을 조기에 불식하고 동시에 당무선까지 대선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이 대외적으로 보여줘서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그런 노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특히 완톱 총괄 선대위원장,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딱 정해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 전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홍준표, 안철수,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거 굉장히 고민이다. 큰일 났다. 이런 우려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우선 윤석열 총장 상당히 전광석화와 같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최측근 그리고 겸손 캠프의 다장 역할을 해왔던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에 전격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당 지도부는요, 덕담으로 화답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세대 확장, 지역 확장의 기조를 이어가고 후보도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선대위를 구성하자. 공유와 개방, 참여가 우리 당의 기조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와 궤를 맞췄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딛고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면서 아름다운 경선의 과정을 다 마무리하게 돼서 감개무량하다. 3월 9일 승리로 이어질수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안보고 회의장으로 이동한 윤석열 후보는요,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하는 저를 당에서 정권교체의 선봉장, 대통령 후보로서 뽑아주신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에 앞서서 막중한 책임감과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됐다. 이렇게 해서 몸을 많이 낮추는 모양새를 보였고, 그리고 대통령이 권력자가 돼서는 안 된다. 집권 이후에도 당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이 돼야 의회주의가 발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약속했고요.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면서 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박병석, 김상희, 정진석 부의장을 차례로 예방을 했고요. 헌정의 방문을 끝으로 오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광화문 경선 캠프 해단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는요, 이 국회 방문에 앞서서 김장한 목사를 비롯한 기독교계 인사들과 조찬 회동을 하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서 지도부와 함께 현준탕도 참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단 방송 하나를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이준석,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또 매우 중요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 입장문은 별도의 방송을 제가 편성을 해서 바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 방송은 일체 경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슈퍼챗도 없고 회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에게 많이 구독을 좀 권유해 주셔서 제가 하루빨리 80만, 100만 대군을 모시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